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헤지펀드나 기관과 같은 이른바 스마트 머니가 비트코인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보통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규모 포지션을 운용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양쪽 모두에서 시장 변동성을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들의 비트코인 익스포저는 2012년 이후 단 4번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함께 겹쳐서 보면 과거 2013년, 2017년, 2021년의 주요 시장 고점과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셔닝 변화는 이후 비트코인이 75% 이상 하락했던 약세장의 초기 국면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해 왔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약 35%의 조정과 함께 이 신호가 나타났고 가장 최근인 25년 10월에는 12만 6천 달러 고점 이후 약 35%에 달하는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 4번의 모든 사례에서 스마트 머니의 익스포저는 최소 50 수준까지 하락하며 일종의 리셋 과정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반면 현재는 이 수치가 여전히 75 수준에 머물러 있어 디레버리징 과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히 추가 하락이 끝났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만약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이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를 3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라고 불리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은 비트코인의 전력 비용, 즉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데 필요한 평균 전기 비용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이 지표와 함께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은 일관되게 이 전력 비용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 수준까지 하락했던 사례는 단 2번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이후였고, 두 번째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붕괴 당시였습니다. 그 외에 가격이 이 선에 근접했던 사례들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기보다는 전력 비용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투입 요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 경제성의 하단 기준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이 전력 비용은 약 6만 2천 달러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라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며 조정되겠지만 하방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강한 부정적 촉매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 사례처럼 중국의 시장 규제나 팬데믹과 같은 강력한 촉매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력 비용이 최악의 하단 기준선을 제공한다면 실제 채굴 과정에서는 전기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비용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채굴 장비 비용, 냉각 인프라, 유지 보수, 운영 비용 등 모든 요소가 필수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방법인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은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데 필요한 평균적인 총 생산 비용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이 선과 함께 보면 매우 뚜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과거 비트코인 가격이 생산 비용 수준까지 하락하거나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구간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매수 기회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간에서 경쟁력이 낮은 채굴자들이 항복 매도를 하게 되고 강제 매도 압력이 정점에 달하며 시장 내 과도한 레버리지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은 약 7만 8천 달러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비트코인이 이 수준까지 하락한다면 현재 가격 대비 약 15%의 추가 하락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미 지난 3-4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35%의 조정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하락을 위해서는 비트코인만의 이슈가 아니라 주식 채권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함께 흔들리는 상황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이클에는 과거와는 다른 한 가지 추가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2024년 도입된 비트코인 ETF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단가와 비트코인 가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중반 조정 국면과 2025년 초 조정 국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ETF 평균 매입 단가 부근까지 하락했을 때마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었고 결국 가격은 다시
다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ETF 평균 매입 단가가 과거 대규모 수요가 형성되었던 가격 구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격이 이 구간으로 되돌림을 보일 경우 매도보다는 추가적인 매수 수요를 끌어들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ETF 평균 매입 단가는 약 87,000달러 수준이며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 가격대를 상회한 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더 깊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ETF 수요가 다시 한번 지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이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은 객관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 속에서 여전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물론 이 가격대가 확실히 유지될지 또한 100%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자신의 투자 논리가 언제 무효화되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데에 있습니다. 시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향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하방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상방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선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약 5개월 미만 보유된 비트코인에 대해 최근 매수자들이 실제로 지불한 평균 매입 단가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이 지표와 함께 보면 가격이 이 수준 위에 위치할 때 해당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 수준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가격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수익 구간에 있을 때에는 매입 단가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손실 구간에 있을 경우에는 본전 부근에서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은 약 10만 달러 수준의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다시 이 수준 위로 올라선 뒤 이를 지지선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이를 강세장의 초기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차트상의 모멘텀 또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개의 핵심 이동평균선 모두 하회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이동평균선들 역시 하방으로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이 이동평균선들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즉 대략 10만 5천 달러에서 10만 6천 달러 구간을 되찾기 전까지는 단기 모멘텀이 여전히 하방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주로 이평선들 위로 명확하게 재진입한다면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다시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게 되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위한 아주 긍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똑, 좋아요 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